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요즘 중고 아이언을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언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틸 샤프트 편입니다. 아이언 샤프트가 부러졌습니다. 일반 연습장보다 스크린을 주로 치면서 강하게 임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부러지는데요. 이 부러지기 전에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37인치 정도의 길이로 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부러진 클럽들을 간단하게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리점이나 피팅샵 등에서 이렇게 부러진 부분을 빼냅니다. 그리고 패럴을 분리한 이후에 샤프트를 헤드에 밀어 넣어서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부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샤프트가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겠죠. 대략적으로 4개 들어가는 요 정도의 길이가 1인치 정도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또 1인치 정도를 연장해서 그냥 샤프트만 딱 박아 놓는 거예요. 박아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자, 샤프트와 또 그 뒤에 박혀 있는 샤프트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한번 이런 식으로 감아 줍니다. 단차를 없애기 위한 테이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언은 7번 아이언이고요. 최초에 구입했을 때는 대략 37인치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프트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 앞에 박혀 있는 샤프트를 빼내고 간단 수리를 위해서 다시 그 샤프트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길이를 재보면 이만큼 샤프트가 부러진 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수치는 대략 36인치가 살짝 안 돼요. 자, 이런 길이로 살짝 1인치가 넘게 이렇게 짧아진 모습입니다. 간단 수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샤프트입니다. 부러진 길이만큼의 샤프트를 뒤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것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간단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뒤를 연장하고 앞에 부러진 만큼의 샤프트를 빼내고 집어넣게 되면 왜 이렇게 수리를 하면 안 되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틸 샤프트는요, 최초에 출시될 때 이 샤프트의 마디로 강도를 결정을 해서 그 강도별로 이렇게 꽂아야 되는 이 길이를 다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R이냐 S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각인을 해서 출시를 합니다. 자, 앞쪽에 팁을 이렇게 똑같이 일정한 길이로 맞춰서 잡아주고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마킹을 해놨어요. 마디를 마킹을 해놨는데 8번, 9번 피칭, 이 순서대로 그대로 길이에 맞춰 놓고 이렇게 보면 마디가 피칭부터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앞쪽 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어진다는 것은 짧은 클럽에서 긴 클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마디 배열이 길어지면서 이 반인치예요. 반인치씩 길어지면서 샤프트가 조금 낭창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열에서 이 피칭 웨지에 껴야 되는 이 샤프트를 8번에다가 끼게 된다면 오히려 짧은 웨지보다 이 8번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샷을 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님이 사용하다가 리샤프팅을 한 그 샤프트입니다. NS 프로 105g 짜리 샤프트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샤프트 갖다 헤드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장착한 클럽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38인치, 38인치 살짝 넘는 요 정도 길이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CPM을 먼저 측정을 해서 현재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고 앞쪽을 커팅해서 끼고 뒤를 연장을 했을 때 또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305. 이 헤드의 무게에 이 샤프트를 걸었을 때 대략 305 CPM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샤프트를 다시 이 부분을 잘라서 다시 샤프트를 장착하고 그립을 빼서 뒤쪽에 그만큼을 더 연장을 해서 다시 한번 CPM을 재보겠습니다. 헤드가 장착되어 있던 그 부분을 일단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커팅해서 앞쪽이 1인치만큼이 없어진 상태로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자, 짧아진 만큼 뒤쪽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 샤프트를 자, 이렇게 껴서 연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 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길이는 38인치 가까이 부러지기 전 길이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CPM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앞쪽이 부러지기 전에 강도는 305입니다. 앞쪽 부러진 부분을 그대로 장착을 하고 뒤에 연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튕겨 보면 강도가 320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수치는 저희가 클럽을 작업을 할 때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클럽이 짧아질수록 이 수치는 5에서 8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305에서 320까지 상승을 했으면 15 정도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는 반인치씩 마디별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3클럽 정도가 강도가 강해졌다. 내가 원래 사용하던 똑같은 클럽, 예를 들어서 7번이나 8번이었다면 그 강도가 요 정도 305 정도의 강도로 좀 부드럽고 내가 칠만한 그런 샤프트였지만 지금 이렇게 앞팁을 잘라진 채로 간단하게 수리를 하고 뒤에를 연장해서 만들게 된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쇼다이언만큼 강한 그런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내가 하던 스윙과는 달라지고 이 스윙으로 내가 완벽한 스윙을 만들어내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쇼다이언과 롱아이언이 강도가 이렇게 같아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350pm 정도의 아이언이 앞팁을 자르고 그대로 헤드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뒤를 늘렸을 때 강도가 320cpm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클럽을 살 때 레귤라냐 S냐 SR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사잖아요. 레귤러를 사서 클럽을 사용하다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리를 했을 때 S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사서 수리를 했던 클럽을 중고로 다시 되파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마디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거꾸로 5번 6번, 7번, 8번, 9번 피칭 이런 식으로 제가 클럽을 나열을 해 놓은 건데 자, 이렇게 클럽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워 놓고 쫙 클럽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했을 때 최초로 만나는 이렇게 길게 자,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없이 쭉 오다가 최초의 마디가 있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클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 숫자가 5, 6, 7, 8, 9 피칭으로 숫자는 커지지만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초 첫 번째 마디가 짧습니다. 짧고 조금 더 길고 이렇게 되면서 강도 차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럽을 구매하실 때 바닥에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돼요.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보면 계단 형태로 딱딱딱딱 바뀐다는 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 클럽 5, 6, 7번 아이언 클럽이 부러졌던 클럽이다. 그래서 이 헤드에 샤프트가 부러진 것을 제거하고 그대로 장착을 한 이후에 이 뒤쪽에 그립을 자, 연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자, 보시면 실험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마디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클럽들은 그렇게 잘못 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가격을 깎아서 다시 수리를 하시던가 뭐 그런 느낌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중고 거래하실 때 잊지 마시고 요 마디 베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윙 웨이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요거는 살짝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중고 거래를 할 때 항상 이런 기계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해보고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클럽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스윙 웨이트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에 B0라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의 사용자가 클럽을 사용하면서 조금 공이 안 맞고 좀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클럽이 좀 긴 게 아닌가. 그래서 클럽을 짧게 자르게 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자릅니다.
현재는 자 D0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지만 클럽을 한번 반인치만 잘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클럽은 반인치 차이의 길이를 보이는데 잘 맞지 않으니까 한 반인치 정도만 잘라 볼까 해서 이렇게 클럽을 무턱대고 반인치를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이후에 스윙 웨이트를 어떤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거나 다시 피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장착을 합니다. 단순하게 샤프트만 자르고 그립을 다시 장착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 스윙 웨이트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D0를 보이던 것이 C의 8까지 헤드 무게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샤프트의 경우는 이 샤프트의 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 배열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샤프트의 강도를 원해서 이 정도 샤프트의 강도를 샀고, 자, 거기에 맞는 스윙 웨이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클럽이었으나 이런 식으로 뒤에를 잘라서 클럽을 짧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헤드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헤드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헤드에다가 납도 붙이고 샤프트에 무언가를 더 집어넣어서 스윙 웨이트를 늘려주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스윙 웨이트를 D0까지 올려서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샤프트를 가볍게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정말 샤프트만 커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재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나의 클럽을 다른 분께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D0라는 그 스펙이 가장 스탠다드하고 기본적인 스펙이었지만 이 스펙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어서 이 강하고 무거운 샤프트에 스윙 웨이트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면 더욱더 강하고 헤드가 떨어지는 무게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속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되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올렸으니까, 자,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샤프트 마디 배열을 잘 보고, 그리고 스윙 웨이트가 자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변화가 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중고거래, 아주 즐거운 중고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